네, 오늘 저녁 세 번째 뉴스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역시 이제 트럼프 관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UN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잊어먹을까봐 네, 이제 트럼프입니다. 네, 트럼프 테리프 관세 예. 자, 이거 안 잊어먹도록. 자. 이재명 대통령 지금 유엔 가셔가지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못하는 거는 잘못한다 비판하고, 잘하는 거는 잘한다 박수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70% 중도 합리, 과학적인 민주시민의 자세거든요. 무조건 잘해, 그냥 무조건 그냥 빨아대 찬양해. 이거는 미친 거야.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돼. 윤석열이를 찬양하는 것도 그 정말 정신이 나갔지만 무조건 이쪽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권이 썩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이재명 정권을 망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정권이라는 거는 정말 자기가 지지해서 만들었으면 정말 아기를 내가 배에서 낳아서 키우는 것처럼 보살펴야 되거든요. 애를 교육시키는 것처럼. 그런데 애를 무조건 내 자식 무조건 잘하는 거야. 이러면 애가 완전히 그냥 빗나가고 그냥 개판되잖아요. 훈계할 때는 회초리를 들고 말이지 훈계를 하고 그게 부모잖아요. 그게 또 교육자 스승이잖아요. 그냥 어이구 내 자식이 이쁘다 왜 내 자식한테 건드리지만 이러면 걔는 그냥 개판되는 거야. 똑같습니다. 정권도. 네. 그래서 건전한 비판이 항상 필요하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시자마자 그 노사모 회원들에게 자,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죠? 하니까 견제, 비판. 맞습니다. 그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문재인 때부터 말이야. 우리 인이가 알아서 해. 무슨 홍위병이야? 그러니까 중국이 그 모택동 10년 동안 문화대혁명 동안에 중국이 완전히 그냥 개박살이 났잖아요. 예. 그런 거는 역사적 경험이 너무너무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70% 중도 합리, 예. 뭐 보수든 진보든 다 좋아요. 네. 그리고 과학으로 무장한다. 예. 70%의 이 국민들, 민주시민, 애국 동포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사장님이다. 주권자다. 예. 나머지 15는 이 나라를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그거는 주권자가 아니야.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재명 대통령. 지금 유엔에서 특히나 우리가 이제 그 유엔 안보리, 이거 좀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죠. 그 중에 상임이사국이 이제 제일 중요하지. 우리가 상임이사국이 된 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예.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뭐 이렇잖아요. 예. 일본도 거기 안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제 비상임 이사국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여러 이제 좀 나라들이 한 10개국이 이제 포함되어서 상임 비상임 합쳐서 15개의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의장국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마침 이번에 이 중요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이 의장국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가서 이제 의장, 프레지던시, 의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타이밍이 좋습니다. 운이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 갔는데 어제 트럼프가 유엔에서 또 연설했잖아요. 유엔 니네들은 하는 게 없다. 무슨 에스컬레이터도 뭐 작동이 안 되고 프롬프트도 작동이 안 되고 골 때려. 저는 유엔에서 일부러 그냥 트럼프 물 먹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농담입니다. 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트럼프가 개최하는 전 세계 170개 등등 그런 정상 부부들을 초청한 저녁 만찬 파티에 이재명 대통령이 패싱 안 가버렸다. 와, 대단해.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 뭐 잠깐 얼굴 슬쩍 한번 한 10초 아마 트럼프가 본척만척 할 거예요. 아마 3,500억 불 돈 갖고 와 이거지. 안 간 게 잘한 거지. 안 간 게. 그냥 망신만 당할. 트럼프는 또 그 자리에서 망신을 주는 또 뭔가 또 액션을 취했을 거예요. 안 간 게 100번 잘했지. 그랬더니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이 지금 그 돈을 책임지고 환율을 책임지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우리 한국 유엔 대표부 사무실로 이재명 대통령을 접견하러 왔다 이래. 아, 잘한 거야.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워딩을 했느냐? 3,500억 불.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동맹국끼리 서로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서 하자. 이 비즈니스잖아. 상업, 커머스, 합리성, 레셔널하게. 미국이 합리적인 나라 아니냐 말이야. 우리 재무장관님, 그거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근데 우리나라는, 각서 쓰는 순간 그냥 IMF 외환위기 터지니까 우리가 필요 조건으로 우선 그러면 미국이 무제한 원화 달러 간의 통화 스왑을 해달라. 이거를 또 다시 강조해서 얘기했다. 베센트는 답변을 절대로 안 합니다. 스왑 숫자도 안 꺼냅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 해줄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결정했으면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결정을 해야 돼. 왜? 그것은 미국 연준하고 우리 중앙은행, 한국은행하고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을 또 방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창용 총재가 국제금융의 전문가거든요. 제 잘 알죠. 제가 서울대 경제학과 선배이기도 하고 서울대학교 교수도 하셨고 국제금융에 대한민국에 손꼽는 전문가입니다. 네, 세계은행에서 근무도 했고 IBRD에서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ADB에서도 근무도 했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중에서 굉장히 그런 국제금융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를 지금 무난하게 잘하고 있죠. 윤석열이가 임명한 분인데 물론 임기가 있다 하더라도 나가라는 소리 전혀 없잖아요. 굉장히 천재적으로 뛰어난 경제학자이고 또 실무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도 지난주에 무제한 통화 사업을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나 그거는 미국은 절대로 못 받아주는 거예요. 못 받아주는 거 알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왜? 3,500억 불 그거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는 것도 뻔히 알잖아. 트럼프 베센트 장관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차선의 이론이다. 이게 차선의 이론. 세컨드 베스트 폴리시. 3,500억 불에 대한 요 해가 절대로 안 되면 지금 우리가 관세 폭탄이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EU도 27.5%에서 15%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우리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매달 7천억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다. 1년 하면 한 8조 정도. 그렇지만 500조에 비하면은 그래도 이것은 정부가 이 지원하고 보전을 해줌으로써 이거는 또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빨리 해결책을 찾기는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차선은 뭐냐? 이 관세에만 또 집중. 이래서 안 된다. 다른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비핵화 그리고 트럼프는 내가 김정은이 만나서 내가 또 해결할 거야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로운 안을 던진 것이죠. 굉장히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거기서 점차적 동결이죠. 거기서 동결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자. 이제 그런 현실적인 안을 던졌다. 왜? 트럼프는 지금 3,500억 불 안 내놓으면 주한미군도 빼겠다 이런 협박을 하잖아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말이 좋아서 스트래티지 플렉슬림 말이 좋아서 전략적 유연성이지 협박이에요. 협박. 그럼 주한미군 빼고 북한은 핵무기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도 딱 맞장구 치잖아요. 북한은 100기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 자,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 종합 지금 이제 대응이거든. 종합 대응. 그러면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한테 우리가 우라늄 농축 그리고 핵 폐기물 재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가가지고 왕이 외교부장. 그 왕이 외교부장은 지금 뭡니까? 시진핑 주석과 지금 13년을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굉장한 권력자죠. 외교부장. 이제 부장이 장관이죠. 중국은. 왕이 외교부 장관하고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내용이 보면 놀랍습니다. 미국이라고 지칭은 안 했지만 어느 일반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결연히 맞서서 자유주의의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 WTO 자유주의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 과거에는 이걸 미국이 하던 말이에요. 이게 뭐 거꾸로 된 거야 지금. 트럼프 이 완전 깡패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4개월 5개월 전부터 깡패 제국주의다 이거. 트럼프는 결코 미국에서도 지지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갱스터 임페리얼리즘이다.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갱스터 임페리얼리즘. 자,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세요. 미국 뉴욕 타임즈 이런 좀 진보지는 물론이고 우파 이 워싱턴 타임즈 이런 그 통일교가 만든 거죠. 예, 워싱턴 포스트 모든 주요 언론이 지금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화당 지지자들조차도 트럼프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51%예요. 과반을 넘었어요. 공화당조차도. 민주당은 90%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예, 평균적으로 70%가 트럼프처럼 미국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마치 지난 3년 동안 윤석열이에 대해서 우리 여론이 보였던 여론 지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미국 그 시민들이 트럼프에 대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도 이렇게 한국하고 이런 동맹국한테 말이야, 갑자기 막 300명을 구금시키고, 뭐 무슨 전쟁 포로보다도 못한, 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 미국 사람들은 그 1등 그 국가, 그리고 자기들이 전 세계에 이런 민주주의, 그리고 대통령제, 어떤 자유, 인권, 이런 것을 전 세계에 자기들이 그 수출하고 전파했다. 이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트럼프, 이게 공화당 지지자들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과반수 이상이. 이제 트럼프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예. 또 이제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그냥 한방 12월 달에 날아가잖아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학적으로 정립된 이론이 세컨드 베스트 폴리시, 차선책은 뭐냐? 자, 3,500억 불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관세 여기만 붙어가지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패키지를 가지고 혁신적인 우리의 카드를 탁 제시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차선책이다. 그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 정말로 잘하고 있고, 마침 또 이 타이밍이 이제 유엔에서 안보리 이사회 의장국이라는 그 또 타이밍이 왔고, 또 다음 달에는 경주에서 에이펙이라는 또 국제적인 또 그 행사가 또 있고, 예,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예,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하면 이 3,500억 불 문제가 굉장히 바람직스럽게 해결이 되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들면서 정말 이 대목에서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 팀에 대해서 잘하신다. 박수 친다. 자, 그렇다면 악당을 자 트럼프입니다. 네, 자 테리프 관세 가지고 지금 이런 짓을 해서는 정의의 도깨비 방망이가 그리고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미국의 공화당 시민들조차도 트럼프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내년에 또 중간 선거가 있죠. 미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예,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 감사합니다.